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귀 이쪽을 좀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이게 귀가 좀 건강에 좀 연관이 좀 있나요? 네. 귀는 우리 몸 전체에 그런 장부라든지 아니면은 골격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쪽이 머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의 척추 라인, 그 다음에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내장기까지 이렇게 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열 테라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네, 게 맞아요. 이걸 하면은 저 얼굴도 약간 리프팅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이열요법을 적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귀를 통해서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축소, 뭐 중안부를 짧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색을 밝게 하기도 하는 뷰티 쪽으로 포커스해서 이어 테라피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요. 사실 귀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좋긴 하지만 해당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압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열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괄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으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괄사가 있으신 분들은 괄사를 이용해서 실제 이런 리프팅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비대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얼굴 비대칭도 이게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걸 네, 하면은? 그렇죠. 사실은 얼굴 비대칭이 얼굴만의 문제는 아니고 몸의 어느 부분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얼굴에 비대칭도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는 이제 턱 관절이 양쪽이 비대칭이 있으면서 이제 균형이 깨져 있으면서 얼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골반이 틀어지면서 턱 관절이 틀어지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냥 한쪽으로 많이 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 턱이 커지면서 비대칭이 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이제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귀에 어느 점을 잡고 그 괄사 이런 걸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부분하고 이 척추 라인에 해당되는 이 목부터 가슴뼈 그리고 허리뼈에 이르는 이 라인을 조금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로축 두 가지. 그래서 턱관절과 골반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되는 척추 라인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것들을 더 하게 되면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한 게 골반의 균형에 맞춰질 수 있고 네. 그 세로축, 가슴 쪽도 다 맞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그 일부분만 고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귀만으로 어떻게 그게 다 맞춰지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반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보실 때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 꼭 TV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만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뭘 하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누르죠. 그러면 리모컨에 이 버튼을 누르면 TV 본체와 연결이 되면서 채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는 리모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은 우리는 혈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특정 버튼을 누르면은 나는 귀의 이 부분을 눌렀지만 내 턱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게 발생학적으로 같은 부위에서 발생하면서 연관이 지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에 있는 내 장부의 리모컨을 누른다, 내 골격계의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귀를 통해서 척추 교정, 전신 교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육을 괄사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착되면서 틀어지거나 가동성이 줄어들거나 하는 거거든요. 괄사로 풀어주는 거는 근육을 잘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술 겸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도 한쪽 얼굴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어 테라피를 해서 요거를 좀 맞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그분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오셨던 건데 2열로 어느 정도 맞춰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주 오실 수 없는 분이고 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요만큼 하고 보내긴 좀 아쉬워서 이 괄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조각을 해드렸거든요. 조각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놀랄 정도로 거울을 딱 봤는데 정말 대칭이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비대칭이 완전히 교정이 되고. 네. 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몸은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처음처럼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이제 시간이 되시면 또 와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괄사를 사가셔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요거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전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 괄사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빛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괄사는 일반적인 거는 뭐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문어발처럼 생긴 것들은 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빛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근육들을 자극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말 그대로 빛이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무너져 내렸다 해서 얼굴을 다시 리프팅을 하고 싶다 할 때 얼굴을 자꾸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얼굴뿐만 아니고요. 두피를 자극했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해주셨을 때 이 리프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빛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요새 두피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두피 마사지도 그런 의미에서 얼굴 안색이 굉장히 밝아지고 이완되고 또 뭔가 리프팅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두피 맞아요. 마사지 받고 나서.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두피랑도 우리 근육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 하기에도 좋은 형태, 그리고 또 얼굴 마사지나 다른 부분 할 때도 미세하게 근육을 자극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괄사가 끝부분이 엄청 크게 뭉툭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예, 맞아요. 세밀하게 보이는 게 좀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요한 질문 해주셨거든요.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세게 눌러도 큰 자극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근막은 잘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게 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세게 하실까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괄사도 나무 괄사가 있고요. 도자기 괄사가 있고 이렇게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는 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도자기 괄사라든지 나무 괄사는요.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쉐입 자체가 주는 자극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괄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리로 만든 동괄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괄사들, 유기괄사 이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더 빨리 또 더 좋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기가 통하면 이게 몸에 더 좋은 이유가 뭔가요?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근육 움직임이나 심전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전기가 흐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게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움찔움찔 하는 거, 네. 뭐 이렇게 제품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인체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는 게 좋은 거지 세게 자극을 주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런 괄사 같은 것도 끝부분이 미세한 게 근육을 좀 만져줄 맞아요. 수도 있고, 특히 이게 금속으로 된 그 도체면은 고체 괄사일 때 네. 훨씬 더 좋다. 몸에 흐르는 전류를 좀 더 잘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세하게 이제 신경 전달 같은 것들이나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더 세게 눌러서 강한 자극을 주실 필요는 없다. 살살 긁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강도는 어느 정도 살살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 시원한 정도? 시원한 정도. 네,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디 그냥 살짝 간지러울 때 목이 심하게 물린 정도 아니고요. 그냥 네. 살짝 먼지 같은 게 닿아서 머리카락이 닿아서 간지러울 때 긁는 정도. 여기에 큰 자극이 남지 않고 뭐 내가 괄사를 지금 했다라는 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말만 듣지 말고 네. 한번 시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혹시 제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요즘에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모델분을 모셔봤고요. 네. 네. 제가 맞은편에 계실 때부터 얼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네. 얼굴을 봤을 때 화면상으로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거 왼쪽이거든요. 화면상에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세요. 오른쪽은 실제 화면상에 봤을 때 요쪽이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게 내려갔다는 게 약간 처졌다는 처진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처진 거예요. 왜 처졌을까요? 이 오른쪽에는 우리 장부에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른쪽이 약해지면서 처집니다. 아, 아마 스트레스. 뭔가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거 네. 나이가 드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가 네. 받고.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시고 내 오른쪽 얼굴 좀 처져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니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좀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그 간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게 있다는 그렇죠. 게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말도. 간이 네. 힘들면 어쨌든 장기들이 약해지게 되면 그 장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 붓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쪽을 제가 올리는 거를 네. 포커스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얼굴 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턱관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턱관절은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세지 그렇게 않죠? 세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살살 했는데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진짜 신기하다. 지금 보시면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냥 살짝 쓸어내리는 그런 느낌 정도만 들어요. 맞아요. 예, 아프다는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엄청 세게 했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머리 사이즈 줄이는 마사지들 유명한 데에서 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되게 아파요. 이러다 내 두개골이 부서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 들 정도로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턱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턱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네, 여기서 옆으로 쓸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음, 그다음에 여기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 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이제 교근을 이렇게 여기는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때 묻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어디 사람, 어디요? 사람 얼굴에 때가 여기에 묻고. 여기요? 네. 요거는 세척 아니고요. 세척은 그냥 물이나 비누로 해주시면 돼요. 알콜로만 안 하시면 돼요. 금속 성분들은 알콜로만 소독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알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알콜로 하시는 분은 있는데 네. 알콜로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콜로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거 따뜻하게 한다고 전자레인지 넣으시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금속 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걸 하면 뭐가 더 좋나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이제 네.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뭉친 거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서 피부에 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흡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팩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팩 플러스 마사지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아, 그거 제가 연고 바른 아, 그리고 부분이 뭐가 묻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그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완전 이렇게. 피지를 완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머리 쪽. 옆머리는 약간 그 손으로 약간 긁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옆머리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귀 뒤쪽. 약간 오. 왼쪽을 바라봐 주시면은 요 귀 뒷면을 좀 이렇게. 이거는 약간 강도가 좀 있네요. 이쪽은. 아마 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뒤에가 더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조금 그 많이 뭉쳐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이 있는 데는 SCM이라고 해서 흉쇄 유돌근이 있는데 여기는 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요 쇄골 부분은 이제 여자분들은 이 데콜테 관리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긁어주고 쇄골을 그다음에 이 쇄골 밑으로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우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네 좌우가 똑같아졌습니다. 네, 이거 한 5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근데 느낌이 이게 네. 이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이게 위로 싹 진짜 네. 말씀하신 약간 따뜻해지면서 딱히 올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요 느낌이 있으실 거고 부피도 여기가 더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저쪽을 보진 않아서 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화면에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짜 제가 피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뒤로 약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왜 요새 판매되는 거 보면 무슨 팩 같은 거를 귀에다 걸어서 막 뒤에 막 이렇게 당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 듯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여기가 이게 약간 뜨거운 열기도 느껴지면서 이게 잡아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뭐 네. 전문가가 해줘야만 되냐 그렇지 않고요. 네. 그냥 제가 평소에 저는 이렇게 목에 걸고요. 네. 항상 이러고 다녀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나의 세트인가요? 네, 이거 제가 하나는? 이거 파우치랑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름이 달빛 조각 발사입니다. 거의 30년 이 성분만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모양을 잡아서 만든 거고요. 다른 것들보다 저도 사실 괄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종류별로 집에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그러네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쓰다가 좋아서 주변에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너무 반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만나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네. 약간 이 세트가 있으면은 계속 이제 손에 잡아서 계속 이렇게 맞아요. TV 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밥 먹고 약간 좀 소화시킬 때 이제 차 마시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옆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대칭이 뭐 비대칭 있는 분들이나 부어 있는 분들 보면 계속 해주게 되고 또 얘는 손에도 할 수 있고 발에도 할 수 있고 종아리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괄사 사용법 너무 궁금한데 이것만 따로 좀 촬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사실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오해서 약사님의 이게 달빛 괄사 이게 달빛 조각 괄사. 달빛 조각 괄사 네. 네,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구매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가나요? 이거 평생 쓸 수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다른 괄사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얘보다 저렴하지만 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샤워하실 때나 이럴 때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욕실 떨어뜨리면 다 깨지거든요. 저도 깨먹은 경험이 있고. 근데 네. 도자기 괄사는 특히 잘 깨져요. 근데 요거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굉장히 가벼워. 제가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가볍고 네. 평생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얘가 자체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환원제가.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하고 나서 되게 가장 시원했던 부분이 이 뒤쪽이긴 한데. 네,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두피도 이렇게 하는 점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제가 많이 풀어드리는 데가 이제 축두골 네. 쪽은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생리통 심한 분들이 항상 옆머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옆머리 풀어주면 생리통이 또 좀 줄어들고 네네.
생식기가 좀 안 좋으셨던 분도 있잖아요. 네. 자궁 쪽 약한 분들이 또 아. 얼굴도 잘 붓고 대칭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디님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은 뒷골이 좀 아프거나 이제 네. 뭉친 느낌 있을 자, 한번 텐데. 뒤를 한번 돌까요? 네, 요 뒷머리를 그냥 네.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슥슥슥슥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와, 슥슥슥 굉장히 긁어주시면 시원해요, 되고, 이게. 네. 굉장히 시원하면서 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네. 찌릿찌릿 뭔가 통한다, 막힌 게 뚫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네.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목하고 어깨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목도 그냥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고요. 어깨도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오신 분들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쪽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원래 여자분들은 여기 어깨가 뭉치면서 목이 짧아 보이게 되거든요. 승모근이 아. 커지면서. 근데 이게 풀리면서 목이 다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분들이 이거 뭐냐,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갖고 그때 갖고 있던 거 다 털렸던 기억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을 받아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좀 강도라든지 어느 점을 좀 찾아서 하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여기 찾아오는 것도 되게 좋은 네, 방법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원데이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네, 제가 매달 알고 있는데. 셋째 주 토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은 이제 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하단 링크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 거기에 들어오셔서 네. 원데이 클래스 있을 때 한 분 정도는 와서 이거 어느 정도 강도인지 정도만 알아도 엄청 큰 수확을 할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말 그냥 긁는 정도? 우리가 네. 효자손으로 등 긁는 정도. 저 너무 올드한 예시. 그 정도라고. 저도 보시면 효자손 돼요. 자주 씁니다. 네, 그 정도 충분합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몸에 열기가 확 올라와요, 이거 하니까. 시원하죠. 네, 시원하네, 진짜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좀 힘들거나 압박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해드린 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럼 그 주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계속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세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할 때 한 다음에 이렇게 화장 전에 쓱쓱쓱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하고 났을 때는 아까 요 쇄골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밤에 이제 화장 다 지운 다음에 재생크림 네, 재생크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 흡수율을 좀 높여주거든요. 아까 지금 연고 바르신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흡수율이 올라가요, 오히려. 또 얼굴도 건강해지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강제로 입꼬리가 올라가실 거예요. 아, 혹시라도 지금 입꼬리가 좀 내려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 있으면은 괄사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저는 바라봅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 있는 거죠? 매달 하실 거죠? 예, 매달 있고요. 네. 또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괄사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더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래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된장국 중에 시래기를 넣은 시래기 된장국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자주 먹는 음식 재료인 시래기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식재료라 매우 친숙하죠. 시래기는 주로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겨울철 채소로 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까지 가득한 건강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효능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시래기와 뼈 건강 잘 연관지어지지 않는데요. 시래기에는 100g당 칼륨 함유량이 우유의 3배나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뼈 건강에 칼슘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합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형성을 돕고 뼈의 분해를 억제하여 뼈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먹으면 더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뼈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래기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 거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인데요.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 정도 된다는 사실 참 신기하죠? 시래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물과 함께 팽창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래기는 장내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장내 유익한 세균은 시래기의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며 또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섭취함으로써 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폴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식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시래기 꼭 섭취해야겠죠? 시래기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간 해독 능력입니다. 시래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간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는 보통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래기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해독작용을 잘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를 섭취하면 이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알코올이나 지방, 환경적인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시래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시래기를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래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실험쥐군들의 혈압이 일반 대조군 쥐들에 비해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혈압을 걱정하시는 노년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시래기, 이것과 먹으면 찰떡궁합인 거 아시나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되는 환상의 조합이죠.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래기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모두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두부와 시래기를 넣어 조리하면 고소한 된장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시래기 두부찜도 있는데요. 시래기와 두부를 함께 찜통에 넣어 찐 후에 간장, 다진 마늘과 파,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어 시래기에 잘 묻힌 뒤 양념된 시래기를 쪄둔 두부에 돌돌 말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요리해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두 번째, 시래기와 어울리는 한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아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버섯 또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되고 잘 결합되어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넣고 찌개나 국을 만들면 시래기의 깊은 맛과 버섯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되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은 시래기와 버섯을 밥에 함께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조리도 간편하면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진 시래기 버섯밥이 완성된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래기와 된장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 하면 된장국이 먼저 떠오르죠. 시래기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이죠. 된장국에 들어가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한국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다 아실 거예요. 된장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 된장의 짭짤한 맛이 시래기의 은은한 맛을 잘 살려주어 된장찌개나 국에 시래기를 넣으면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두 음식의 조합이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래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몸에 유익한 영양 정보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 유의할 점도 꼭 아셔야죠. 시래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 드실 때 이런 분들 꼭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몸에 유일한 작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래기에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시래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 두 번째는 바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이 역시 몸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장이 민감한 분들은 식이섬유가 장을 과하게 자극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유의해 주세요.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항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에 화합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 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 기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펙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에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에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